Bonjour tout le monde. 안녕하세요 여러분. 델프 배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인터넷 강의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거예요. 오늘 수업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델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언제 시험 보는지, 델프가 뭔지, 또 어떤 유형으로 시험이 나오는지 이런 내용들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에게 지침을 좀 드릴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네, 일단 시험 일정부터 볼까요? 다행히도 그죠?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데요. 3월과 5월과 11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이 1월이다. 그러면 이제 3월 시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0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길게 잡으면 2달까지 꼼꼼하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3월에는요. 시험 일자하고 등록 일자를 좀 구분해 주세요. 시험은 일단 여러분들이 매형을 보시니까 매형 배도에서 3월 말에 시험을 보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걸쳐서 시험을 보죠. 그러면 등록은 한 달 반 정도 그쵸 전에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두세요. 등록을 놓치면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서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세형은 아직 이제 준비를 하려면 멀었지만 세형 준비하시는 경우는 그렇죠? 요일과 날짜와 시행 지역을 잘 따져서 공부하셔야 되고 배형 같은 경우는 전국 모든 그죠?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 다 시험을 보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5월 달에 시험 있으면 4월 10일 전후로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고 11월 시험을 보시려면 10월 초에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얼마 내고 시험 봐야 돼요? 궁금하신가요? 네, 어떤 분들은 전혀 시험 응시료는 상관없이 붙을 때까지 볼 거야 이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만만치 않아요. 배엉을 중심으로 해서 19만 원이거든요. 지금 2017년도 응시료를 기준으로 하면 점점 매년 올라가는데 만만치 않은 금액이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시험 보시는 게 낫겠죠? 네. 그러면 델프가 뭔지, 델프 했는데 뭐의 약자인지 잘 모르셨죠? 그러면 한번 정확하게 볼까요? Le diplôme d'études en langue française 약자예요. 프랑스어 능력 인증 시험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쵸 프랑스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하는 건지 여러분들 내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죠? 그런데 매형 단계에서는 실용 구사 단계라 그래서 실용 불어를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는 단계예요. 지금 그런 단계에 왔어요. 이제 그 단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강의를 50간 동안 공부를 하실 건데요. 이게 350에서 400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50강으로 이걸 한번 짧게 집중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배엉 시험 구성하고 시간을 좀 볼까요? 이걸 이제 머릿속에 좀 잡아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순서대로 또 인터넷 강의도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듣기 먼저 볼까요? 듣기가 3 종류의 녹음이 있어요. 녹음을 듣고 방송에서 나오는 녹음을 듣고 문제를 푸시는 건데 3 종류나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25분 동안 지문이 3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짤막짤막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1분 동안 문제 푸세요. 30초 동안 문제 읽으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만 문제 푸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3 종류인데요. 하나는 청취 횟수가 3개 다 청취 횟수가 2번씩인데요. 또 하나는 좀 지문이 짧아서 또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문이 짧아서 여러분들이 2번 읽으면서 2번 청취를 하면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건데 3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좀 길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그걸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해도 2가지 종류의 지문이 있어요. 얘는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첫 번째 지문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아내는 거예요. 특히 극장을 갈 때 영화를 선택하는 거, 또 어학연수를 갈 때 그 기관을 선택하는 거, 또 이런 콘서트를 갈 때 어떤 콘서트를 봐야 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정보들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아낸 다음에 어디를 가는 것이 알맞다 이렇게 표시하는 문제가 하나 출제되고 두 번째 문제는
일반 관심사나 뭐 신문 기사 같은 것이 출제되면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약 35분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문은 한 문제만 출제돼요. 그런데 이 장문에 대한 주제가 여러 가지인데요. 기사가 있고 서신이 있고 에세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장문하시면서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기사는 기사를 읽고 여러분들이 그 기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논거를 제시해야 되고, 서신 같은 경우는 서신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을 따라서 쓰시는 건데 그 형식도 차근차근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에 구술평가 한번 보죠. 구술도 3가지나 있네요. 시험 과목이 제일 많은 게 배엉이에요. 배두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배엉에서는 첫 번째 인터뷰, 면접관이 자기 소개해보라고 이런 거 질문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의 대화라 그래서 상황이 설정되면 그 상황 설정에 따라서 역할극을 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그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을 읽고 간단하게 그 사람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거나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그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각각 25점 만점으로 4개 합치면 100점이에요. 최소 50점만 넘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영역당 최소 점수가 5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독해와 청취를 다 맞춰서 50점을 맞았다고 할지라도 구술에서 5점을 못 맞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골고루 모든 영역을 다 공부를 착실하게 해 두셔야겠네요. 네. 그 다음 듣기평가는 정확히 무엇을 평가합니까? 듣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녹음 파일이. 첫 번째는요. 라디오 인터뷰나 광고 같은 거에 짤막한 내용인데요. 그거를 듣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 5개 정도, 6개 정도의 문제를 푸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화나 인터뷰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엄마하고 딸, 아빠하고 아들 이런 일상생활에 대한 대화가 있거든요. 그거를 듣고 또 문제를 푸시는 거고요. 얘도 좀 짧아요. 네, 3번째가 이제 시사 논평이나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요 기사에 그 출제되는 그 내용을 녹음 파일로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그리고 좀 더 길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걸 집중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우선 보죠. 시험을 딱 들어가면 먼저 꽁시뉴러스 지침이 나와요. 지침에서 문제를 먼저 읽으세요 라고 이제 할 거예요. 이따가 불어로도 알려드릴 건데, 그러면 녹음 내용을 듣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지문에서는 30초씩 문제를 읽을 수 있어요. 30초 동안 문제를 빨리 읽어서 어떤 내용을 내가 파악해야 되는지 요거를 먼저 문제 요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참인지 거짓인지 vrai, fau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직접 쓰는 것인지 숫자를 기입하는 것인지 요거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숫자 나오는 부분에서 정확히 잘 들으셔야 되겠죠. 이런 걸 유의해서 30초 동안 문제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지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2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걔는 지침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Lisez la consigne, 지침을 읽습니다. 이제 라디오에서 나올 거예요. 뭐라고? Lisez les questions. 문제를 읽으세요. pendant 30 minutes, 30초 동안 읽으세요. 이렇게 나와요. 미니트가 아니고 스콘드네요. 30 secondes. 그래서 문제를 30초 동안 읽습니다. 그 다음에 écoutez une première fois enregistrement. 그러면 1차로 녹음을 먼저 들어요. 그 다음에 réfléchissez et commencez à répondre. 여기서는 commencez à라고 했어요. 뭐예요? 대답하기 시작하세요라는 뜻이니까 완전하게 정답을 기재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기재하라는 뜻이에요. 가기재는 뭐예요? 정답하기 전에 그 옆에다가 이건 아니고 이거는 X고 이건 O고 이렇게 표시만 해놓는 거예요. 두 번째 들려줄 때 그때 정확하게 정답을 확실하면 그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초 동안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답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 Écoutez une 12e fois l'enregistrement. 두 번째로 먼저 듣는데요. 아까 첫 번째 들었던 내용 중에 못 알아들었던 거 있거나 또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을 내가 놓쳤어 그러면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두 번째 들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듣고 난 다음에 약 1분 동안 finissez de répondre aux questions 완벽하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지문이고요. 세 번째 지문은 조금 지침이 달라요. 리세 레 퀘스티옹 문제를 읽습니다. 아까는 30초였는데 이번에는 1분 동안 읽어요. 1분. 문제가 더 많으니까 1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écoutez une première fois l'enregistrement. 첫 번째로 녹음 파일을 듣는데요. 그 다음에 réfléchissez, commencez à répondre 3 minutes. 아까 얼마 줬어요? 30초 줬거든요. 이번에는 3분이나 줬어요. 왜 그래요? 문제를 더 꼼꼼하게 읽어보란 얘기예요. 첫 번째 듣고 난 다음에 문제를 완벽하게 표시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배영 시험 안 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딱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대충 감만 맞추는 거예요. 이거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전체적인 줄거리만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뭐 할 때, 그렇죠. commencer à répondre 할 때, 가기제 할 때 3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 시간 동안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청취는 이 시간에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분 동안 가기제 하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문제를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écoutez une deuxième fois l'enregistrement. 2차로 녹음을 듣습니다. 아까 3분 동안 문제를 꼼꼼하게 파악했으면 2차에서 들을 때 어떤 내용을 쏙쏙 집어내야 될지 그거를 파악해 놨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약 2분 동안 finissez de répondre aux questions 완벽하게 complète, 그렇죠? 완성하는 시간까지 2분이 주어질 겁니다. 네, 여기까지 청취가 들어갔고요. 이제 읽기평가라고 해보죠. 독해라고 하는데요. 읽기평가는 어떤 내용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의 그런 기로에 놓일 때가 있어요. 여기를 가야 돼, 여기를 가야 돼. 여행을 간다고 한다든지 또는 연수를 갈 때. 실제로 연수는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영화를 볼 때, TV 프로그램을 볼 때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정보가 쫙 나오거든요. 그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나한테 맞는 저 목적지를 선택하는 거.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긴 막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 도표들이 대부분 많이 나와요. 요거를 잘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묘사나 신문 기사가 나와요. 신문 기사가 나오는데 좀 쉽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신문 기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그 분량으로 나오니까 그걸 읽고 난 다음에 그 지문에 대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300에서 500단어 정도의 지문이 나오는데 이거를 빠르게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분류하고 정리하는 거. 이거는 이제 유형 첫 번째라고 했죠. 그래서 정보가 이렇게 나오면 세부적으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류해서 분석해서 정리하는 연습을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사를 쓴 기자의 의견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사를 보면 대부분 이 사람은 좌파야, 이 사람은 우파야,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반대하는구나, 이런 의견들을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죠. 불어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기사들이 좀 출제됩니다. 읽기평가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번 볼까요? 읽기평가에 아까 두 개의 텍스트가 출제된다고 했는데 유형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첫 번째는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분류해서 답안지에다가 어디를 갈지 이렇게 목적지를 정하는 거. 요게 첫 번째 지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모르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신문 기사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신문 기사를 자유자재로 읽고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단계거든요.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기자의 저자의 의견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그 사람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쓰기평가 한번 볼까요? 쓰기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한 문제만 출제돼요.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막 청취 3개나 출제된다고 했고 독해 2개나 출제된다고 해서 머리가 아팠는데 다행히도 작문은 한 문제예요. 한 문제인데 작문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직접 만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 않죠. 작문은요 160에서 180단어를 쓰라고 지침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답안지를 작성하시는 건데 직접 여러분들 불어로 쓰시는 거죠.
원인, 결과, 양보, 대립 이런 구문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 강의 장문 시간에서 자세히 표현들을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고 의견을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신문, 사설 등을 읽고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과 논리 있게 여러분들 의견을 피력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렇죠? 한국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불어로 설명하는 건데 아직 불어 표현이 완성 단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의견까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문장력을 가지려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평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논술 시험을 많이 보긴 하는데 프랑스 논술은 딱 정해져 있어요. 포맷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서론에 무슨 내용을 쓰고 본론에 무슨 내용을 쓰고 결론에 무슨 내용을 쓰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것도 장문 시간에 수업 시간에 다 배울 건데요. 습관을 들이세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쓰는 거. 그 다음에 편지가 또 나옵니다. 편지는 형식이 따로 있어요. 편지 형식이 있으니까 편지 형식에 맞춰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하시는데 편지는 형식을 제가 또 다 꼼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 형식을 머릿속에 이제 외워두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편지에서는 관용어구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렇죠? Je t'embrasse. 아무 의미 없어요. 너에게 뽀뽀를 보낸다? 무슨 의미야? 뽀뽀를 왜 보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전화 끊을 때 쓰는 말 또는 편지 밑에다 쓰는 말이에요. 그런 관용어구 표현들을 좀 많이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에 평소에 신문 사설을 읽으면서 시사상식을 좀 많이 접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프랑스어로 뭐라고 쓰는지 전문 용어들을 좀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전문 용어들도 수업 시간에 다 용어 정리해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시험을 보실 때는 160에서 180자 정도를 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대체로 보면 한 줄에 워드가 18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럼 한 10줄 정도 좀 더 여러분들이 글씨를 크게 쓴다 그러면 12줄에서 13줄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식은 한번 볼까요? 쓰기는 45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쭉 본 다음에 스트릭트라서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서론, 본론, 결론에서 이런 내용을 쓰겠다. 그 다음에 본론에선 이런 내용을 더 덧붙이겠다. 그 다음에 연습지에다 쓰시고 그거를 제 답안지에다 직접 쓰시는 그 시간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45분이니까 답안지에다 쓸 때는 적어도 10분에서 15분은 여유를 두고 쓰셔야지 안 그러면 틀리면은 다시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 분배를 잘 하셔서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그 다음에 쓰기는 한 문제가 평가가 되는데 초안에다가 연습지에다가 작성한 다음에 답안지에 옮겨 적는 거 요것도 계속 연습해 보세요. 구술 마지막으로 한번 내용 살펴볼까요? 구술은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요, 시험관 질문에 응시자가 대답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정보들을 좀 물어볼 건데, 이름이 뭐고, 전공이 뭐고, 어디 살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활동 영역, 어떤 공부를 하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활에 대해서 이런 거를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법 뽑기를 하는데요. 제법 뽑기를 해서 상황이 딱 주어져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죠. 길거리에 있는 투리스트 그래서 여행자고요. 저는 프랑스인이에요. 그래서 길을 물어보는 그런 모의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역할극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역할극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사가 나와요. 신문기사가. 그 신문기사를 읽고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준비하는 시간도 주어지거든요. 읽고 여러분들이 면접관 앞에 가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죠. 첫 번째 시험에서는 시험관이 어떤 하나의 주제로 질문을 하면 응시자가 대답하는 인터뷰인데요. 시제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미래로 물어보면 미래 시제로 대답하셔야 되고 뭐 했어요? 무슨 공부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과거로 대답하셔야 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현재로 대답하셔야 되는 이 시제를 적절하게 활용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에서는요.
두 번째는 모의 상황이라고 그랬죠. 이런 모의 상황들은 지금까지 시험 봤던 내용들 기출 문제 하고요. 실전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데 그 실전 문제를 통해서 모범 답안을 작성해 보시고 그 모범 답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셔서 외워두시는 수밖에 없네요. 세 번째는요. 자신의 의견을 이 신문 기사하고 이렇게 맞춰본 다음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피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전문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 연습도 우리 실전 문제를 통해서 좋은 표현들을 좀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세 개의 그쵸 시험이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간단하게 2분에서 3분 정도 시험관이 질문하면 대답하는 형식이고 두 번째는 주어진 상황에서 서로 대화하는 건데 역학을 하는 거고요. 3분에서 5분이에요. 짧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긴 내용이죠. 왜냐하면 자료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과 대답과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10분간 준비하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텍스트를 먼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분석해 보시고 시험관이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할까, 어떤 내용을 내가 얘기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다음에 인터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주어지고 4분에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시험관 앞에 가서 면접관 앞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구술 평가할 때 여러분들 주의할 게 뭐냐면 시험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명 정도 이제 면접관 아니면 2명도 있을 수 있는데요. 면접관이 있으면 먼저 뭐 하셔야 돼요? 네, 인사를 좀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라고 우리도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개를만 이렇게 숙이는데 걔네들은 고개를 잘 안 숙이잖아요. 그러면 말로 해야지 인사하는 줄 알죠? 어떻게? Bonjour monsieur, bonjour madame. 남성일 때는 monsieur고요. 여성일 때는 마담이고요. 남자가 2명이면은 bonjour monsieur, 여성이 2명이면 bonjour mesdames, 아니면 bonjour madame et monsieur 이런 식으로 남성 1명, 여성 1명 따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파악해서 인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시험관할 때는 우리가 프랑스 사람들은 존대어가 없대. 다 반말한대. 그래서 띠뚜아이에라고 하죠. 그래서 너너너누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영어하고 다르게 불어는 쥐는 너고요. 무는 당신이에요. 존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칭을 꼭 부라고 써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 연습을 하실 때 부라고 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관이 질문한 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잘 이해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Pardon, 죄송합니다. Excusez-moi, 죄송한데요. Pouvez-vous me répéter s'il vous plaît? Est-ce que pouvez répéter s'il vous plaît? Vous pouvez répéter s'il vous plaît?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s'il vous plaît는 해주시겠어요? 라고 뭐예요? 존칭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꼭 넣어주시고요. 죄송합니다는 pardon이나 excusez-moi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관이 너무 말이 빨라요. 그래서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떻게? pourriez-vous, pourriez는 존칭을 나타낼 때 pourriez 좀 더 완곡한 표현이에요. 좀 더 예의 바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pourriez-vous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거죠. parler plus lentement, 더 천천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인사 또 하셔야지. 예의가 바른 거죠. 어떻게? au revoir. 간단하죠.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그렇죠.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감사합니다. merci 또 au revoir 같이 써주셔도 되고요. au revoir는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궁금했던 우리 인터넷 강의 내용을 한번 보죠. 인터넷 강의 내용은 듣기, 독해, 작문, 구술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 들으실 때 이 4가지 영역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듣기를 먼저 볼까요? 듣기는 총 15강으로 되어 있어요. 15강인데요. 이 15강이 연습 문제가 5강. 연습 문제는 듣기를 여러 가지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는 그런 먼저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강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출제됐던 그 문제가 1강, 한 강으로만 구성해 놨고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가 9강, 9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듣기 할 때는 청취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요. 스크립트를 보면서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미를 파악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용어 정리해 놓은 거를 보면서 용어를 다 같이 파악해 볼 거고 중요한 용어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용어들을 여러분들한테 콕콕 집어 드릴 거예요. 독해도 똑같아요. 총 15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연습 문제가 여기는 4강이고 기출 문제가 2강이에요. 실제로 시험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이 2강 두 번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에 실전 문제가 10강으로 구성됩니다. 독해 문제도 똑같아요. 독해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파악해보고 용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한번 보죠. 장문은 총 10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연습 문제 5강, 실전 문제 5강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문제를 먼저 같이 풀어보고 선생님이 모범 답안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범 답안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까지 이렇게 가질 거예요. 마지막 구술 한번 보죠. 구술은 좀 안타깝긴 한데 직접 여러분들 앞에서 구술을 그렇죠 같이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꼬리지 그렇죠 첨삭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인터넷 강의는 연습 문제 5강, 실전 문제 5강인데 이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답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불어로 질문을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포즈 누르고 선생님이 내 눈앞에 있다 생각하고 직접 불어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모범 답안을 주면 내가 얘기했던 거하고 비교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표현을 배워가시는 그런 단계를 거치도록 해보죠. 그 다음에 전략을 설명하고 이제 알겠죠? 실전 문제라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실전 문제에 그죠 알맞게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직접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직접 풀어보는 거 여러분들은 제3자가 아니라 파티시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내 눈앞에서 오프라인처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약속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선 제가 카페를 하나가 만들었어요. 카페는 그렇죠. 네이버에 있고요. 헤럴드 델프라고 만들었어요. 카페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시면 카페에서 정답이나 어휘 표현들, 전략 표현들을 제가 자세하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라디오 파일도 올려놨으니까 여러 번 보면서 여러분들 mp3로 저장하면서 들으려면 카페에 들어가서 정혜원 신청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독해 자료를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고 용어를 파악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미리 독해 자료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그 강의를 보시면 옆에 자료가 같이 나와요. 그러면 수업 듣기 전에 문제를 먼저 프린트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분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독해가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두 개 합쳐서. 그렇죠. 네. 45분 동안 시험을 볼 거잖아요. 그럼 45분 시간 딱 재고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한 문제를 몇 분 이렇게 시간 재서 풀어보고 한 30분, 20분 이렇게 시간 재서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풀어본 거에 대한 답을 선생님하고 맞춰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거기 나오는 용어도 미리미리 찾아놓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어보고 인터넷 강의 듣는 거. 그 다음에 청취 문제는요. 직접 수업 전에 풀어보는 게 아니고 실전 문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띄워놔요. 그래서 1분 동안 문제 읽으세요 하면서 똑딱똑딱똑딱 시간이 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1분 동안 문제를 풀고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실제 시험장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나오는 시계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직접 문제를 파악해 볼 거예요. 절대 스킵하지 마세요. 그 시간 동안에 충실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서 여러분들의 실제 실력을 평가해 보세요. 그 다음 어휘 자료하고 참고 자료가 카페에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에 정혜원 신청하신 분들만 제가 카페에서 오픈을 해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수업 자료를 좀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달프 시험 합격자들은요. 저는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델프 카페에다가 합격 수기 메뉴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과 공포가 좀 있죠. 그리고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은지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죠? 합격 수기를 좀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합격 수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도움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본 내용들이나 또 분위기 같은 거를 합격 수기로 올려주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배영에서 합격을 해서 그럼 배두를 또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두의 합격 수기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배영의 합격 수기도 한번 써주시고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빡빡하게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네, 이제 배영 청취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배영 청취 수업 온라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